그 향기가 내 향기로 기억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 자주자주 세척하는 편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우리가 향수를 왜 뿌릴까요? 그 향을 단순히 좋아하는 것 때문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향기로 남고 싶고 또는 내 이미지를 어떠한 걸로 메이킹을 하고 싶을 때 향수를 뿌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향수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좋은 냄새가 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유의 향기 때문일 수도 있고, 뭔가 내 기존의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나고 있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향기를 덧입혀도 냄새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그 위에 어떤 향수를 덧입혀도 역효과가 난다는 말이죠. 결국에는 향수가 독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가서 좋은 냄새 났었던 집 있잖아요. 그러한 곳들도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집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체취나 뭔가 그런 냄새만으로는 좋은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향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나쁜 냄새를 제거하는 법 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 몸에서 나는 냄새 관리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옷에서 나는 냄새 관리법, 세 번째는 내가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 대한 냄새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 냄새 나는 방법으로 기억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몸에서 나는 냄새 관리법입니다. 몸에서 나는 냄새 관리법이라고 하면은 머리가 제일 신경이 쓰일 텐데요. 머리를 관리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잘 헹구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말리는 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인데도 이 냄새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헹구는 것들이 제대로 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헹굴 때에도 뭔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거품이 나지 않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말리는 것. 저희가 머리를 감고 젖은 수건으로 머리를 둘둘둘 매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에는 뭔가 꿉꿉하거나 젖은 냄새들이 머리카락에서도 배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덜 마른 빨래에서 나는 냄새, 그런 것들이 날 수 있는데, 이때에도 먼저 잘 헹구고 그 다음에 말릴 때에도 끝까지 바짝 말리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씻다 보면 꼭 빼놓고 씻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귀 뒤가 거기에 해당할 텐데, 머리를 감고 귀 뒷부분을 세척하는 것을 잊기도 하는데요. 이때 저는 씻는 순서를 제 나름대로 정해놨거든요. 처음에는 얼굴을 씻고, 얼굴을 씻더라도 얼굴 헤어라인 주변에 남아있는 이물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 다음에 샴푸, 그 다음에 귀 뒤, 목, 이렇게 챙기는 순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얼굴 씻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까지 세척하려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머리를 감게 되면은 목 뒤나 이 뒤쪽 헤어라인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목을 씻으면서 또 귀까지 챙기면은 빼놓지 않고 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이 땀나는 부분이에요. 땀나는 부분, 예를 들면 겨드랑이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Y존, 그리고 발, 여기가 해당할 것 같은데, 겨드랑이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땀이 나는 부분이라고 하면 데오드란트를 이용하면 되고, 만약에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뭔가 안 좋은 냄새가 난다 하면은 병원 진료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옷을 입을 경우에는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거나 아니면 소재도 챙겨보는 편인데, 뭔가 여름에는 땀이 덜 나는 재질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편이 그런데 발에 땀이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면 발에 뿌릴 수 있는 스프레이나 가루 같은 것들을 이용하더라고요. 향진균이 되는 가루인데 이것들을 많이 뿌리고 그 다음에 신으면 땀이 덜 나거나 냄새가 덜 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가루를 사용하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잘 털어주고 신발을 세척하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빠질 수 없고 가장 강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입 냄새예요. 예를 들면 양치를 하더라도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혀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가글까지 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난다면 편도결석을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목이 많이 안 좋아서 편도결석이 좀 있는 편인데 그 편도결석이 생길 때면 여지없이 입에서 입냄새가 나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양치나 그런 것들을 잘 챙기고 있는데도 뭔가 불쾌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편도결석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입을 벌려서 볼 수도 있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가장 빨랐던 것 같아요. 이비인후과에서 편도결석을 제거하고 가글을 한 번 더 하면은 빨리 해결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옷 냄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더라도 땀 냄새가 나는 옷, 뭔가 신내가 나면은 그 향기가 내 향기로 기억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챙겨주셔야 할 것이 세탁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 저희가 땀을 많이 내고 냄새가 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옷을 관리하는 것인데 땀이 대부분 지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거는 저도 다른 세탁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는 편인데 지방이 옷에 많이 묻어있을 경우에는 단순 세탁으로는 잘 빨리지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탄산소다를 이용해가지고 지방을 제거한 다음에 세척을 해야 완전히 지방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꿉꿉한 냄새가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것들이 렐리에서 나온 세제 그리고 세탁 전용 세니타이제 저도 이제 탄산소다나 그리고 세니타이저를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입히는 유연제 향들이 잘 입혀지는 것들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할 때는 탄산소다를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탄산소다와 더불어서 세탁 전용 세니타이저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경우에는 빨래를 말리는 일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건조기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건조기가 없을 경우에는 빨래를 말리더라도 빨래에서 꿉꿉한 냄새가 났던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빨래를 말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건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래를 충분히 건조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향을 덧입혀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수건이나 속옷에 대한 관리예요. 이것들을 같이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가장 자주자주 교체해 주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속옷이랑 수건을 자주자주 교체해 주는 습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집 냄새 관리법입니다. 아무리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도 내가 있는 공간 자체에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냄새를 덧입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관리할 때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먼저 환기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환기를 수시로 하고 그런데도 뭔가 냄새가 난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확인법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집 냄새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요.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뭔가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그거는 냄새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냄새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제가 했을 때는 향초를 피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초를 피우거나 아니면 인센스를 이용하면은 안 좋은 냄새가 빨리 잡히는 방법 중에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자주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이때는 향초를 피우더라도 환기를 시키면서 향초를 피우는 게 우리 몸에도 좋고 냄새를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향초를 피우시더라도 환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가장 쉬운 방법 중에는 침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베갯잎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세척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베갯잎을 세척하고 이불 같은 경우에는 자주 빨지는 못하더라도 뭔가 탈취제를 뿌리거나 아니면 햇볕에 걸어놓고 이러한 방법으로 세탁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활용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침구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깨끗한 몸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뭔가 청결하지 못하거나 냄새가 나는 침구에 눕게 된다면 이거는 뭔가 향을 더 입는 꼴이잖아요. 침구의 관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오늘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 옷에서 나는 냄새, 공간에서 나는 냄새 이렇게 많이 말씀드렸는데 향기에는 요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 중에 챙기고 있는 것들 아니면 챙기지 못하는 것들 다 확인이 되셨을 텐데, 이런 것들 하나씩 챙기면서 기본부터 챙기는 습관을 들인다면 좋은 냄새 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좋은 향기 있는 방법, 그리고 좋은 향기 레이어링 하는 방법으로 찾아올게요. 안녕.